안녕하십니까. 긴급속보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8일이고요. 정말 중요한 뉴스, 아침 7시에 전달해드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전 검찰총장 특검 팀장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를 반대했었다는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윤석열 총장 측의 팩트 체크가 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총장의 관계가 급속히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결국에는 이준석 때문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황이 상당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준석 대통령을 위한 개헌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목이 좀 잠겼네요. 어제 토론회를 했는데 국민의힘의 당권주자들이 윤석열 없이는 대선 승리가 불가능하다에는 공감을 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는 입장이 갈렸다고 하는데 이준석과 주호영 두 사람은 다시 돌아가도 박근혜 탄핵에 찬성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나경원 대표를 비롯한 사람들은 현 정권이 박근혜 정부보다 훨씬 더 부패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준석,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자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꺼내도 되는 얘기죠. 내가 윤석열을 배제, 태극기 부대 출신도 막지 않겠다. 더 할 말 없죠. 그게 이준석의 상황인데요. 자, 이준석 삼촌으로 알려지고 있는 유승민 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은 이준석에게 혁신을 기대하고 있다. 여론조사대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자, 그리고 김종인 씨 있죠? 애초부터 윤석열에 큰 기대 안 했다. 입당 하든 말든. 윤석열이 내세우는 공정 시대정신 아니다. 4월 회동 취소 통보 받은 뒤 냉랭해졌다고 합니다. 윤석열 측, 아이 그래 만나줄게. 야권 대선 주자로 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쏟아냈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애초부터 윤석열에게 큰 기대를 했던 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가 자신의 뜻과 다르게 전개되자 이에 실망해서 사실상 지지를 철회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총장이 강조하고 있는 공정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은 통상적으로 어느 사회에서나 적용되는 가치일 뿐이지 시대정신으로 꺼내들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 라면서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과 만날 계획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시간도 많이 흘렀고 더 이상 관심이 없다 라고 잘라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대해서는 입당을 하든 말든 별로 관심이 없고 본인이 선택하면 되는 문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별의 순간이 왔다고까지 얘기했던 김종인 전 위원장의 생각이 변한 시점에 대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의 측근들은 4월 재보궐선거 직후 두 사람 간의 회동이 무산된 후라고 입을 모았다고 합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애초에 4월 재보선 이후 금태섭 전 의원과 만난 다음 날인 4월 17일 윤석열 총장과 만나기로 돼 있었지만 제3자를 통해 회동 취소를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회동 약속은 제3자랑 했습니까? 윤석열 총장이랑 했습니까? 딱 답이 나오죠. 거간권이 중간에 있었던 거고 그 김종인 씨만 기대를 좀 많이 했던 거죠. 안타깝게 됐습니다. 닭 쫓던 개라고나 할까요? 아니면 심포도라고나 할까요? 곧이어서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에 무게를 두고 야당 정치인들을 만나기 시작하자 김종인 전 위원장은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에 기생하는 게 아니냐라고 주변에 말하면서 날을 세워왔다고 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기생충이란 얘기죠. 동시에 윤석열 총장 측에서도 김종인이 노골적으로 킹메이커로 나선 뒤 인사권 등을 휘두르려는 게 아니겠냐는 주장이 나오면서 양측 사이에 난기류가 형성됐다고 합니다. 김종인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례를 언급하면서 제3지대에서 중도 지지층을 먼저 흡수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힌 것을 놓고도 윤석열 총장 측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 관계자 김종인의 최근 발언은 입당 문제를 놓고 갈팡질팡하는 대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정치를 먼저 보여주라는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과연 갈팡질팡일까요? 윤석열 총장이 갈팡질팡일까요? 국민의힘이 갈팡질팡일까요? 그죠? 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냉기류가 이어지자 윤석열 영입론을 강조해온 나경원 전 의원, 소중한 우리 대선 주자들을 평가절하하지 마세요. 더 이상 어르신 전당대회에 개입하지 마세요라고 나경원 의원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철우 얘기는 그냥 적당히 들으시면 되는데 김종인 위원장뿐만 아니라 정계 원로들을 다 찾아뵙고 인사드릴 것이다 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이종찬의 아들 이철우 연세대 교수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이렇게 김종인 씨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날을 세우느냐? 이제는 답이 나왔거든요. 해법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준석 대통령 만들기 개헌이 준비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아예 그냥 딱 치고 나왔어요. 민주당 40세 미만도 대통령 출마를 허용하자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출마 자격을 현행 만 40세에서 만 25세로 낮추는 내용의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에 따르면은 전용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개헌안을 연내 발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연내에 개헌을 하겠다. 최근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전용기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후 추진하라라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헌법 67조와 공직선거법 16조에서는 대통령 피선거권을 선거일 기준 4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박정희 대통령이 개정한 헌법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이 기준을 국회의원 피선거권인 만 25세와 동일하게 맞추겠다는 게 전용기의 계획입니다. 40세 조항 손질에 착수한 것은 이른바 이준석 돌풍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1985년생 원외 정치인인 이준석이 1위로 예비경선을 통과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세대 혁신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고 하는데, 자, 40이 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정치인들의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개헌안 발의는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 또는 대통령에 의해 가능한데 2018년 문재인이 발의한 개헌안에도 대통령 선거 출마 연령을 25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바가 있다는 거죠. 진성준 당시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개헌안 발의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꼭 4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과도한 참정권 제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결국 뭐겠습니까? 지금 원포인트 개헌, 우리 그렇게 많이 바꾸지 않아. 자, 그리고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면은, 이준석을 위해서 40세 이하도 당장 대통령 될 수 있다고 원포인트로 그냥 빠르게 패스트 트랙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하겠습니까? 당대표가 대통령 되고 싶은데 말이죠. 간단하죠? 그래서 그동안은 자, 내각제 얘기가 나왔었죠. 이게 결국 다 뭐예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이낙연이 얘기하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거기서 얘기하는 게 떼서 보면 되지 않습니까? 사회민주주의, 경제민주화는 그 어르신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사회민주주의, 자유를 지워야지 인민민주주의와 민중민주주의도 민주주의의 품 안에 품을 수 있다. 이런 주장 아닙니까? 결국 적화를 위한 개헌인데요. 차라리 잘 됐다. 이준석이랑 손잡으면 되겠네. 그러면은 이준석이 기분 좋아하게 40세 대통령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원포인트 개헌하면서 다른 조항도 고치면 되겠네. 간단하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어떻게 합니까? 국민의힘과는 거리를 둬야죠. 윤석열, 국민의힘 의원 30명 모임을 가려다가 그냥 취소해버렸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 윤석열 뜻과 다르게 대화가 왜곡 전달이 될 것을 우려해서 참석을 보류하겠다. 국민의힘 못 믿겠다는 겁니다. 말만 하면은 자꾸 윤석열 총장 태클 걸고 말을 자꾸 왜곡하고 상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입당을 미루면서 거리두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현역 의원 30명이 모이는 자리에 참석하기로 했다가 전격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최근 본인의 뜻이 야당 의원들에 의해서 다르게 해석돼서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면서 참석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못 믿겠다. 당분간 입당을 보류하면서 국민의힘과 거리를 두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과 김무성을 주축으로 하는 공부모임 열린토론 미래의 조찬 모임에 참석해서 의원들과 만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여기 김무성이 껴있죠. 잘했어요. 그죠? 김무성을 만나서 뭐에 쓰겠어요. 그러니까 정진석이, 딱 그림이 나오죠. 정진석 의원이 만납시다. 아이, 친구, 우리 같이 좀 해보자고. 예. 딱 했더니 뒤에 김무성이 있대. 그럼 하겠어요? 에이, 안 하죠. 딱 판단이 쓰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정진석, 권성동, 윤희숙 의원 등과 만나면서 현직 국회의원들과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었는데, 자, 조찬 모임에서 만나려고 했더니 김무성이 딱 있다는 거야? 안 만나죠. 예. 국민의힘 관계자, 최근 자신과 나눈 대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왜곡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모임 참석을 보류한 것으로 안다. 윤석열 총장의 결심에 따라 전격 참석할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겠냐. 마지막까지 희망을 가져야 김종인 씨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김무성이 지금 김종인이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러면은 정진석은 또 김무성을 또 끌어들인 거죠. 아니, 좀 레파토리들을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자, 김무성 빼고 김종인 빼면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직접 하세요. 왜 자꾸 뭐만 하면 김무성, 뭐만 하면 김종인. 이제는 좀 지겹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현역 의원 30여 명이 참여하는 행사에 참석하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의힘 내에도 원내에도 윤석열계가 태동의 꿈틀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죄송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방송 시작하면서 목이 확 잠기네요. 제가 그런 일이 원래 없는데. 자, 그리고 윤석열 총장, 자, 이제 일정이 좀 바뀌고 있죠. 백신 접종을 받고 공보팀 출범은 다음 주로 미룬다고 합니다. 자, 지금 뭔가 중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메시지가 왜곡된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공보팀 바로 출범을 시키지 않고 다시 재정비를 할 것 같습니다. 이철우 교수가 윤석열 총장이 이제 곧 공보를 담당할 사람을 정하겠다라고 인터뷰를 했죠. 이번 주는 윤석열 총장의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출범이 어렵고 그 다음 주 정도가 되면 기자들이 좀 편해질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개인 일정은 코로나 백신 맞는 거고요. 60년생이기 때문에 만 61세로 만 60세 이상 백신 접종 대상입니다. 다만 접종 시기 및 장소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 접종 대상자들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는다고 하는데요. 접종을 완료한 뒤에 움직임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목대로 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000분 들어오셨으니까 충분합니다. 자, 윤석열 박근혜 구속수사 반대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와 박근혜 대통령 유세 현장을 찾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자, 윤석열 총장은 2017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특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의해 알려졌습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는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세 현장을 찾았었고요. 평소 주변에 나는 원래 보수주의자라고 말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사 칼럼니스트이자 인문학 작가인 천준 씨는 다음 주에 출간하는 별의 순간은 오는가 윤석열의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책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하는데요. 천 씨는 윤석열 현상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주제로 논문 작업을 하다가 윤석열 총장 개인의 삶에 대한 탐구로 주제를 전환했다고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주변 인물을 두루 취재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3개월 동안 책이 4권이나 윤석열 총장을 다룬 책들이 출간이 됐지만은 윤석열 총장과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교감이 있었던 책은 이 책이 천준 씨의 별의 순간은 오는가라는 책이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동안은
뭐 이렇게 저렇게 윤석열 총장 취재했다고 얘기했지만 본인한테 취재한 적이 없는 거죠. 근데 이번 책이 처음으로 윤석열 총장에게 팩트체크를 받았다는 겁니다. 천 작가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되길 기대하며 쓴 책은 아니다. 그 윤석열 총장에게 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구상한 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은 작가 취재 과정 중 저서의 존재를 알았고 제3자적 시각으로 다루려 했다는 점을 알고 있다. 팩트 확인을 거친 최초의 책이라고 했으니 윤석열 총장의 입장이 반영된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일보에 따르면요. 윤석열 총장은 2017년 박근혜 특검 수사팀장으로 있을 당시 불구속을 핵심 기조로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차기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고 법적으로 다퉈야 될 사안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천 작가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2월 말 특검 수사가 검찰로 이관됐고, 그죠? 특검이 더 이상 뭐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죠. 검찰로 이관이 됐고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까지 이뤄지면서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구속이 진행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구속을 주도한 본류는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이었지 윤석열 총장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은 수사를 해도 불구속으로 수사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진도 이제 공개가 됐어요. 윤기중 교수 아버지와 윤석열 총장 어린 시절 사진이네요. 윤석열 총장은 노무현에 대해서도 불구속 수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신속한 수사를 하되 전직 대통령이니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을 했었다고 합니다. 최근 보수주의자 윤석열의 면모도 조명했는데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총장은 아버지와 함께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신촌 유세 현장을 방문했었다고 합니다. 천 씨는 윤석열 총장 집안 사람들 중 상당수가 박근혜 후보에게 표를 던졌고 윤석열 총장 본인도 나는 원래 보수주의자라고 여러 차례 주변에 말해왔다는 겁니다.